그런데 이 어휘력을 어떻게 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휘력이 아이들의 그 영어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가요? 영어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우리 아이를 좀 원어민처럼 정말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아이를 외국 유학 보내야 되니까 어떤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능 영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수능 영어를 목표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겠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세 번째 목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수능의 기준만 맞추더라도 충분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계속 공부해 나가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초등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의 수능 영어 시험 체제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럼 여기에 딱 맞게 지금 초등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 수능이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 효율적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능 영어는요, 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상대평가의 반대말인데요. 이 상대평가라는 건 학생과 학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거죠. 현재 다른 과목은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체 중에서 4%는 1등급, 또 7%는 2등급, 12%는 3등급, 17%는 그 다음 4등급,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는 전체 100명 중에 몇 등이냐가 나의 등급을 결정해 주는 거죠. 반면 절대평가는요, 학생과 학생을 비교하지 않고 이 시험에서 총 몇 점을 얻었는지 시험 자체에서 내가 마친 개수를 가지고 학생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은요 90점입니다. 이 100점 만점에서 10점을 깎인 90점까지는 1등급, 다음 80점까지는 2등급, 70점까지는 3등급, 60점까지는 4등급, 이런 식으로 본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늘 4%인데 반해서 영어에서 1등급은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또 10 몇 %까지 굉장히 그 해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영어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결국 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절대평가에서는 수능에서 나오는 그 기준을 봤을 때 90점 이상을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1등급은 이 정도 하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만 맞추면 되기 때문이죠. 또 대학에서는 이 수능 영어의 비중을 아주 높게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그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트렌드는 중3 때 수능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 놓는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이 수준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유지한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느냐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과거의 수능 이전에는 학력고사 시대였죠. 이 학력고사 시대에는 문법과 단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보다도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를 물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성문 기초라든지 그런 식의 문법서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능으로 넘어온 이후에는요, 문법과 단순한 단어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는 크게 두 가지로 묻고 있습니다. 바로 듣기와 읽기죠. 그래서 현재 수능 영어는 듣기와 읽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가 아주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읽기에서 많이 변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읽기라는 것은 결국 영어 문해력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이 독해력이 있고 이것을 독해인 것을 언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수능 영어의 특징을 봤을 때 영어 교육의 포인트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네, 바로 읽기에 가야 됩니다. 영어 교육의 전체 모습이 읽기로 초점을 맞추면서 읽기를 중심으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림책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리더스북, 챕터북을 통해서 영어 읽기의 사다리를 꾸준히 올라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읽어 주시기 어렵다면 오디오북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읽기 연습용 책인 리더스북과 아이가 책을 잘 읽는다면 그 다음 챕터북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읽는 시간을 꾸준히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기본적인 영어 독서를 계속 하면서 여기에 영어 리딩서, 리딩 교재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리딩 교재를 빨리 추가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읽기의 재미, 읽기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리딩 교재부터 풀다 보면 이것이 언어가 너무 문제, 시험화 되면서 조금 공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리더스북을 통해서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고 이 외국어를 언어로 우리말로 계속 번역하는 식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추론하고 단어를 알아가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너무 학습으로 접근하기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들으면 그 영어에서 그대로 이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보고 이것을 한글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들고 이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 문제 사이사이에 읽기 지문을 읽을 정도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해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이 독해 문제를 푸는데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고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글로 바꿔서 이런 식의 교육보다는 어릴 때 그림책과 리더스북의 그림을 이용해서 그대로 습득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에는 반드시 이 학습을 추가해서 빠르게 풀어내는 등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초창기부터 이것을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의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말 문해력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외국어 능력은 그 모국어 능력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100점이 나에는 영어도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말이 50점이 나에는 영어도 50점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접하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시스템 자체가 뇌에서 같고, 다만 이것이 우리말이냐 영어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사람은 0에서부터 7세, 8세, 9세까지 우리말로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말이 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베이스가 탄탄해야지 그 다음에 영어를 올렸을 때 영어는 기술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어를 기술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사고라든지 이해라든지 이 모든 과정은 이 모국어를 기르면서 얻었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모국어가 아직 제대로 습득되지 않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끝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모국어를 길러야 되는 시기에 모국어가 제한된 시기에 영어를 집어넣다 보니까 모국어의 능력이 낮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 실력까지 더 떨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문해력을 길러야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물론이고 영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영어뿐만 아니고 수학, 사회, 과학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초 학습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독서, 특히 깊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언어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화나 글쓰기를 하는 등의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어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또 주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휘인데요. 이 어휘력이 높아야 문제가 잘 문해가 되고 독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어휘력을 어떻게 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휘력이 아이들의 그 영어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능 영어 1, 2등급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이 어휘를 알고 있는데 이 어휘에 얼마나 다양한 뜻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라는 단어를 안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파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파티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능 1, 2등급 아이들은 본래 뜻 이외에 그 주변 뜻들을 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독해에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아래에 3등급 아래의 아이들은 결국 이 어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아이들이 수능 영어에 나오는 어휘 자체를 잘 모른다.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숨은 뜻, 보조적인 뜻, 2번 뜻, 3번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라면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어떤 단어 자체를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수능 영어 1, 2등급이냐 아니면 그 이하 등급이냐에 따라서 어휘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초등학생에게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영어 실력이 높다, 낮다라고 해서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영어 독서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뒤지거나 영어 단어집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독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쏙쏙 뽑아서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입시까지 최소 6년에서 보통 7, 8, 9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독서, 독해를 꾸준히 한다면 어휘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에는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휘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독서를 계속하면서 리더스북과 챕터북으로 계속 양을 늘려간 아이들은 어휘가 그렇게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나오는 어휘를 잘 캐치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또 보충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와 문장을 읽기 위해서 파닉스를 해야 될 텐데요. 이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부모님들이 뭐랄까요? 좀 집착이랄까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무엇이 있는가? 파닉스는 다 한대 라고 하면서 파닉스를 보내시는데 이 파닉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시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파닉스를 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이 파닉스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영어 읽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꼭 해주시되 이것을 장기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느 정도 하시면서 독서를 해 나가셔도 되고 도저히 가정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방학 때 파닉스 특강반 이런 것들 보내셔도 좋은데 파닉스를 한다고 이것이 2개월, 3개월, 4개월로 계속 길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파닉스 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완벽히 뗀다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룰을 익히면서 그 다음에 독서를 계속 해 나가면서 파닉스가 적용되는 것을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계속 체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입시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파닉스,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 나중에 개선이 다 되는데, 초반에 파닉스에 너무 집중할 경우 아이가 영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재미가 없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결국 독서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영어 독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영어 문법일 텐데요. 영어 문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다입니다. 파닉스처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능 영어에서는 영어 문법 자체를 묻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영어 문법을 잘 알면 독해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어 문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해서 독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배우되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문법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독해에 도움이 되는 영어 문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 문법 공부를 하되 그것이 독서를 하면서, 독해를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보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특강을 들어가서 문법을 달달달 외우고 몇 형식을 외우고 투부정사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영어 문법 책을 풀어보면서 명사를 배웠다면 읽어보는 책에서 명사를 찾아보고, 투부정사를 배웠다면 투부정사를 찾아보는 등, 문법이 실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능은 과거보다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고 난이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사교육과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국어와 수학의 난도가 더 올라가면서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어느 시기에 바짝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고3 때까지 정해진 양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나 과학처럼 지식이 많이 담기는 과목들은 뭐 한 학기 바짝 하고 1년 바짝 해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국어, 영어처럼 이런 언어는 특히 그런 짧은 단기간에 벼락치기가 절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능 시스템에 가장 맞는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큰 의미 파악하고 어휘 공부해가면서 여기에 문법을 살짝 얹어서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언어 실력의 밑바탕이 되는 한글, 우리말 문해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수능 영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수능 영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 아셨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또 새학년부터 잊지 말고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